자, 사업하시는 분들,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? 보통은 뭐 경쟁업체가 생기거나 손님이 줄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겠죠. 근데요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진짜 무서운 위험이 바로 매일 보는 그 회계 장부 안에, 그것도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, 정말 사소한 불만이었어요. 아니, 돈은 꼬박꼬박 내는데 왜 서비스는 이 모양이지? 하는 그런 찝찝함 있잖아요. 바로 자기네 회계법인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죠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한 요양원이 있었는데 규모를 42명에서 29명으로 확 줄였어요. 꽤 많이 줄인 거죠. 그런데 글쎄 2년이 넘도록 회계사무소에서는 매달 받아가는 수수료를 단 한 푼도 안 깎아준 거예요. 좀 이상하죠? 처음에는 그냥 돈 몇 푼 더 받아가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겠죠? 근데요, 이게 바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. 이런 무관심이 사실은 회계장부 깊숙한 곳에 숨겨진 훨씬 더 위험한 문제들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거예요. 자, 첫 번째 단서가 어디서 나왔냐면요. 바로 인건비 비율이라는 숫자에서 나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. 모든 요양시설은 이걸 정말 칼같이 맞춰서 보고해야만 합니다. 계산은 뭐 간단해 보여요. 직원들 월급 준 돈을 시설 전체 수입으로 나누는 거거든요. 쉽죠?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. 도대체 이 수입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냐?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죠. 회계법인이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요. 인건비 비율을 계산할 때 넣으면 안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특정 프로그램 하라고 정부에서 준 돈 같은 거요. 이걸 글쎄 전부 다 수입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나누는 수, 즉 분모가 확 커져버리니까 당연히 전체 비율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아찔한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. 잘못된 장부에는 비율이 55%라고 찍혀 있었어요. 이건 뭐 당장 정부에서 와서 규정 위반입니다 하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수치예요.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? 제대로 계산해 보니 67%였던 겁니다. 아니, 규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는데 엉터리 서류 하나 때문에 졸지에 범법자가 될 뻔한 거죠. 정말 황당하죠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문제를 파면 팔수록 더 나오더라고요. 이번에는 회계에 정말 가나다라라고 할 수 있는 급여 처리에서 더 기가 막힌 문제가 발견됩니다. 이건 정말 회계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회계법인이 직원 통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,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 난 실수령액 있죠? 이걸 기준으로 비용을 기록한 거예요. 아니, 당연히 세금 떼기 전 총액으로 기록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말이죠.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고 장부는 뭐 점점 산으로 가는 거죠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자,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. 그럼 회사가 쓰는 비용은 당연히 200만 원이에요. 직원이 세금 떼고 19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 비용이 190만 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. 나머지 10만 원은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서 나라에 내주는 돈일 뿐이니까요. 전부 다 비용인 거죠. 근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. 더 황당한 게 또 나와요. 직원들이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내는 돈 있잖아요. 이른바 식대. 이것도 당연히 시설 입장에서는 수입이거든요.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이 돈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 있는 거예요. 아예 기록조차 안 한 거죠. 돈은 분명히 받았는데 장부상에서는 감쪽같이 증별해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죠? 이건 그냥 뭐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. 발견된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한폭탄이었던 거예요.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. 그냥 정부감사가 와서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터지게 되어 있었던 거죠. 이 상황을 쭉 들여다본 전문가의 평가는 정말 단호했습니다.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. 명백한 업무 해태, 즉 일을 게을리한 것이고 무능하거나 혹은 아예 모르는 겁니다. 거의 뭐 전문가 자격이 없다는 수준의 이야기죠.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감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벌금 좀 내고 끝? 천만에요. 일단 잘못 보고했으니까 행정처분으로 벌금 나오죠. 또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 일부를 다시 뱉어내라는 환수 명령 떨어지죠.
이걸로 끝이 아니에요. 이걸 해결하려고 관공서랑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. 시간, 돈 다 깨지는 거죠.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연쇄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.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직접 회계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근데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. 바로 회계 서비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, 그리고 기대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회계 담당자를 그냥 숫자 입력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내 사업의 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켜주는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냥 주는 대로 보고서만 받지 말고 궁금한 건 계속 물어보고 필요한 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. 아주 적극적으로요.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매달 내는 그 돈, 그거 그냥 컴퓨터에 숫자 입력해주는 값 아니에요.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미리 막아주고 복잡한 법규 속에서 내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전문성에 대한 비용입니다. 그러니까 그에 맞는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. 이 모든 끔찍한 일의 시작이 고작 수수료가 좀 비싼 것 같은데? 하는 작은 의심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?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장부 어딘가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한폭탄이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